계속해서 주제 발표 세션 2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발표의 주제는 인력 15만 명 양성, 정부 컨트롤 타워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발표는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공정택 교수입니다. 앞에서 양양자 의원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그 기조연설을 해주셨고 제가 정리했던 내용의 답을 이창한 부회장님께서 많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버랩이 많이 되는데 제가 30년 이상, 31년 동안 삼성에서 일을 했고 교수로 8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경력으로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차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반도체가 크고 있지만은 2010년도에는 2.6%가 성장이 됐고 최근에 5.1%가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6%에서 8% 큰다고 맥켄지가 정리를 했고 그거 기조로 아까 반도체 산업협회도 그렇게 얘기했고 인력 양성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가트너에서 올해 7% 내년에 마이너스 2.5%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며칠 전 뉴스를 보면은 메모리가 정체 상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일하면서 보면 3번 내지 4번의 큰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학생들 고생하듯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게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같은 숫자라 기억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세계 반도체 전체의 20%를 한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은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모리가 62%, 파운드리가 16%, 팹리스가 3%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렵게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일궈온 결과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큰 걸수록 메모리가 제일 중요하고 파운드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 팹리스가 세 번째로 중요하겠지만 키우는데 팹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20년 이상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수십 년 동안 이 3% 중에 삼성전자 시스템 LSI가 2%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다 합쳐서 1%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2%를 차지하기 위해서 3, 40년을 고생하고 투자해왔다. 우수한 인력들이. 삼성의 울타리에서 또 그만큼 어려운데 다른 삼성 외의 팹리스에서 그런 기업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같이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감소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5년간 340조 투자한다. 인력 양성은 15만 명 공급하겠다. 반도체 분야는 4만 5천 명이고 반도체 관련된 융합 인력들 10과가 넘는 그 과들이 실제 반도체 내에서 10과에서 20과쯤 될 겁니다. 문과까지 하면 더 될 테고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10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선도 기술로 해서 현재 3%인 것을 10%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그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부장 생태계에는 현재 30% 자립화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라고 좋았어요. 아까 몇 프로의 장비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30% 물론 몇 년 전에 일본이 그 공격을 해왔을 때 솔브레인 등 여러 회사들이 잘해서 많은 레벨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30%가 돼 있어서 야 이제 좀만 더 노력하면은 계획대로 50%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대 인프라는 MOU를 여러 회사들하고 정부하고 해서 아카데미 운영하고 한국형 SRC, 한국형 아이맥을 운영하겠다. 작년 11월 달에 산업부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좀 힌트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미국은 뭐 해줄 수 있나? SRC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한국을 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IT 기업들이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의 IT 기업들이
물론 거기 퀄컴도 있고 자국에 잘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한국의 팹리스하고 연결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면은 큰 그림이 되겠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칩 만드는 것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두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발표된 거를 보면은 총 부서가 국무회에서 망라된 것 같은데 중기부가 빠져 있고 다른 그 권역별로 지장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협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 그룹도 포함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은 대만이 누락되어 있는데 한국이 80점이고 중국이 74점으로 수출입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성 LSI는 1만 명 근처에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이혁재 서울대 교수님이 발표한 거를 인용을 한 겁니다. 팹리스는 12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작고 10,000명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언급됐던 퀄컴은 45,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인력만 2만 명입니다. 엔비디아 아까 좋은 모델로 얘기했는데 23,000명에서 25,000명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스케일이 다르고 사람 수만큼 매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팹리스는 약 3,000개, 2,900개, 3,000개로 되어 있고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제재를 좀 받고 있지만 그 화웨이 소속의 하이실리콘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삼성급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다른 중국 회사들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자기 핸드폰에 넣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좀 잘못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이 1%, 일본이 1% 되어 있는데 한국의 삼성 시스템 LSI를 제외한 팹리스가 1%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삼성에 있을 때 밖에 대학에 가서도 썼었고 또 성대에서도 1학년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림이고요. What to do, how to do, when to do. 이거는 사업하는 모든 분들한테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이거를 잘한 것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잘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필요 조건이고 필충 조건이 되려면은 결국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끊임없이 육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양양자 의원님도 육성이 됐고 저도 삼성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로 육성이 돼서 지금도 이 반도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서울대 이혁재 교수님이 발표한 거를 제가 쓴 건데요. 정확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시사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2만 명 정도 되어 있고 TSMC는 6만 명. 그럼 매출액이 3배 차이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LSI 40년 정도 했는데 10,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 45,000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TSMC는 첨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형 레가시 공정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창한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품종 또 소품종 이걸 다 커버를 하고 있다. 파운드리 점유율이 53%에서 56%로 늘었고 삼성전자는 18%에서 16%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삼성에는 파운드리 인력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연구소에서 파운드리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 굉장히 큰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은 카운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시스템 LSI는 퀄컴하고 직접 경쟁하지 않습니다. 퀄컴은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이고 또 삼성 무소는 퀄컴의 고객입니다.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파트너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강화를 위해서 국내 반도체 인력이 절실한 것은 이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12만 7천 명을 15만 명 양성한다. 이렇게 스트레치한 거를 양영자 의원님이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삼성에서 배운 그런 그 전략으로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1곡2의 10만 양병설 같이 역사에 남을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만 명을 양성해보자. 양적으로는 심볼릭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뒤에 또 잠깐 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창한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고등학교 전문
대학교 다 중요하지만 석박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3만 명을 육성하는 거는 잘 정리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한 20% 미만이 석박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학사 6만 1,000명, 그 다음에 석박사 3만 명을 만든다는 건 2대1 정도로 밸런스가 잘 맞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이 인력이 반도체의 시황에 따라서 그렇게 잡은 건데 적정 규모인지를 계속 잡아봐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R&D 투자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뒤지고 중국보다도 작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양적인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질적인 목표를 양성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미래 반도체 방향에 아까 6가지 퀘션으로 꼭지를 잡아서 잘 짚어주셨는데, 인력 양성하고 이게 일치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10년간의 전략을 잘 짜는 것이, 거기에 수단이 투자와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은 그 전체 계획이 로드맵, 아까 10년 로드맵이라고 했는데 10년 로드맵을 디테일하게 짜고 매년 업데이트 해나가고 분기별로 반기별로 업데이트 나가고 거기에 최적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시스템 반도체 3%에서 10% 전략 같이 보이고요. 소재 부품 장비 강화 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메모리를 우리 10몇 년 동안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잘하겠지 라고 믿는 동안에 인력이 굉장히 모자랐고, 이번 계획에도 메모리 초격차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해 보면 균형 있고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까 10년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강력한 또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에. 그래서 적정 규모를 보면은 아까 6%를 가상해서 15만 명이 나온 거니까 이거 6%로 계속 가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될 거고요. 21K 반도체 전략에는 3만 6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15만 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무려 4배가 1년 만에 커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장 이걸 따지고 있는 동안에 지금도 인력이 모자란데 당장 인력을 배출해야 될 작전을 따야 됩니다. 아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대학과 대학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학과, 계약학과 모두 강화를 해야 되고, 학년 인구가 40만 명인데 인력 늘린다고 해서 잘 늘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제한 풀어줘도 학생들이 오질 않습니다. 또 우수학생 입학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게, 공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공계 기피에다 반도체는 더 어렵다니까 더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고요. 반도체 교원도 굉장히 크게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TSMC가 석사가 74%, 박사가 4%입니다. 미디어텍이 세계 3위, 4위 되는 굉장히 큰 그 팹리스가로 성장이 됐어요. 석사가 74%, 박사가 5%입니다. 제 생각에는 박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석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석박사 20% 정도고 딴 데는 50%, 70%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요. 최근 5년 동안에 TSMC는 석사를 학사의 3배, 미디어텍은 7배를 뽑았습니다. 그런 데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어렵겠죠. 그 다음에 대만 8개 상위권 대학에서 정보, 전기 등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가 학사보다 석박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대만은 여러 해 전부터 10,000명씩 전략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10,000명 정도의 인력을 뽑고 있어요. 이게 산업부에서 발표한 거는 5,000명으로 했는데 그건 에라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삼성전자가 작년에 뽑은 게 5,000명에서 6,000명이에요. 하이닉스가 한 2,000명 정도 뽑았어. 나머지 다 하면 10,000명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통계청에서 보면은 9,600명,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연간 5,000명은 뭔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점점 어려워지고 융합화되고 경쟁력이 심화되기 때문에 석사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R&D 투자를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한 석사 한 명 키우는데 1억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참조해서 보여드리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 표 잘 안 보이시지만 대학에서 쓴 돈이 1년에 2224억 R&D 비용이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10년간 3,500이라는데 1년 보면은 350억이에요. 더하면 2,500억 정도로 한 500억 정도가 부족하다 하는 거를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면은 그 표에 보면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이런 순서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걸 다 모아서 진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맞춰봐야 돼요. 아까 숫자도 파악하라고 말씀하셨죠. 숫자를 제대로 파악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과제로 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인력 양성 교육 사업에도 예산을 좀 더 증대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또 칩을 만들어서 해야만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인데요. 미국은 5년간 105억 달러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에 아까 봤던 거에 10배 수준이고요. SRC, 한국형 SRC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터무니없게 작습니다. 1억 달러인데 3억 달러, 10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보다 10배 R&D 투자라고 중국은 우리보다 10배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더 잘하겠다 하는 거가 가능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기술은 산업계한테 수행하는데 한국은 사람 구하는 것들도 다 산업계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질적, 양적, 인력 양성은 정부가 한다 하는 게 대만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가 이렇게 크고 이런 인력들을 한 20년 사이에 이렇게 키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건 브레이크다운 한 거고요. 계산해 보면은 그동안에 한국에서 R&D 투자한 거 보면 1인당 한 1억씩 든다는 것이 나온 거고요. 여기 과기부하고 산업부가 굉장히 많이 지능형 반도체, 핀 반도체 하고 있지만 연 1,600억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대학원 쪽으로 보시면 5년 학습 통합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3년에서 반도체 융합전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거, 그 다음에 4년을 학사한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과면 1년에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과들도 관련이 있으면 1.5년 정도의 석사를 받게 하고 이런 졸업 논문 쓰기가 어려우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패밀리스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스템 아키텍처 대학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석박사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석사를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지금 박사 포션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급 기술과 신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사 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커리큘럼, 그 다음에 전문 인력뿐만이 아니라 전문 실습 인력도 같이 키워야 되겠다. 그만큼 실습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설계 석사는 반드시 칩으로 해야 된다. 패밀리스 육성해야 된다. MPW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패밀리스를 파운드리를 잘하려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플러스의 파운드리를 잘하려면 공정 전문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약학과 등등 높이는 것들, 그 다음에 이론은 뭐 잘 한다고 그러지만 실습 프로젝트 필요하고 산업 경력 인력을 겸임하고 초빙하고 특채하는 것들로 회사하고 정부가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고 교수도 정년 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은 모자라는데 오히려 정년은 더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까 양행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서 수학, 화학, 물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공계에서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학, 물리는 이 반도체 필수이기 때문에 과목 필수화해야 됩니다. 수학, 화학, 물리는 필수해야지만 대학 교육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반도체에서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정부에서 그동안에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도 하고 예산도 있는데 각 정부 이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이거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왕 사람을 키우는 거면 국가연구원으로 등록해서 생활비, 최소 생활비, 등록비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보시더라도 중요한 과들이 열댓 개가 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일하는 쭉 그 부서하고 매핑을 시킨 그런 것이 되겠고요. 계약학과를 대기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들도 규모가 작으면 2개, 3개가 뭉쳐서 하고 정부에서 50% 이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수렴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20개 교를 처음에 내년에 6개, 다음에 20교까지 한다는데 이것도 좀 앞에 많이 하고 개수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20개 교에 100명에 2,000명이거든요. 그게 계산이 맞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 AI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몇 개는 안 되지만 10년간 195억 했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비교적 잘 돼 왔는데요. 10년간 200억이니까 이런 것들을 개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현직 산업체에 그 경력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잘 써야 되겠다. 아까 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좋은 처우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파운드리 패키징 계약학과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그샘플로 2006년도에 설립돼서 성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있는데 이런 거를 모델로 벤치마킹을 해서 반도체 학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학부과정으로 되어 있고 석사를 한 20% 정도 하는데 성균관 내부에서도 삼성과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석사 과정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거고요. 졸업 논문 위에 졸업 프로젝트 병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학과를 아까 10몇 개를 보여드렸고 이게 파운드리, 페미니스, IP, 조립 테스트, 공정, 패키지, 소부장, EDA 트랙까지 전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는데 실제로 IDM이라는 거는 종합반도체고 종합반도체라는 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시스템 LSI의 대표가 삼성의 시스템 LSI고 페미니스가 위에 있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파운드리는 이 밑에 노란색으로 제조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후공정으로 아까 패키징이나 테스트 이런 쪽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 보면 대기업에도 석사 인력을 선발 규모를 확대해야 석사가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고 석사 임직원은 2년 연봉 인정해 주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이걸 대우를 해줘야 되고 임직원은 이제 겸임해야 되겠다. 아까 10%가 어렵기 때문에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 나 중견기업에서 얘기 나온 것인데 맞춤형 계약학과 같이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거와 유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스탁옵션을 많이 주는 중소회사는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세심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서 그 창업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RC, IMEC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네트리캐트리와 다르게 또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또 아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도 같이 출연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설계 패키지, 소부장, 중견기업들하고 대학 계약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경북대 좋은 이그젠플을 잡아주셨고 전남대를 말씀하셨는데 충북, 충남도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쉽게 서너 군데가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너 군데가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보시면 15만 명 양성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아까 30% 말씀하셨는데 제가 25%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30% 이상 증대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12.7만 명을 갖다 15만 명으로 스트레치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공급 과잉이 위협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학석사 2대1로 잡은 거는 양호하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대만같이 1대1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R&D 투자가 사실 한 5년 전부터 많아진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그래도 부족하다. 다음에 질적인 인력 양성은 정부에서 수행해 줘야 된다. 그런데 고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 내용입니다. 이거 다 읽지는 않겠고요. 고속 육성이 시급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보면은 해외 인력 유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해진 것 같아요. 다시 해줬으면 좋겠고
한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은 이미 한국이 좋아서 온 사람들인데 그걸 잘 케어해서 외국 학생들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인력 양성 개혁만 발표가 됐는데 시간을 더 가지고 인력 수급 정책도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반도체 경쟁력 아까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부분에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력 양성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요. 뒤에는 간단하게 보면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2조 2천 안하고 팹리스 30개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중견기업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서 IP 설계, 디자인 하우스, 후공 정도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얘기할 거지만 교육부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과잉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아까 많은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재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방대학 위기는 없을 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이 15만 명은 15만 명인데 질적으로 누구랑 할 건지 삼성에 있을 때는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개인별, 팀별 벤치마킹을 합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인력 유치 및 유지, 리텐션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R&D 투자 정책 위기 이건 아까 설명했던 것이고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강력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가 되겠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토론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